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24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보건 문제 같이 살펴보고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36번은 보건교육 내용 시에 고려해야 할 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교육을 선정하실 때 진행하는 방향이 있죠. 아래에 보시는 것 같이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과거에서 최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있어요. 1번에 보시면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3번도 같은 경우에 보시면 같은 진행 방향을 물어보는 건데요.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것보다는 이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육자의 요구와 흥미에 따라 선정한다. 언뜻 보면 답인 것 같이 보이실 수 있지만 교육자가 아니라 피교육자로 이제 피교육자의 요구와 흥미에 따라서 선정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다섯 번째로는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에 돼 있는데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건교육을 선정하실 때는 피교육자의 흥미와 관심, 사전 경험과 지식, 교육 수준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37번은 개별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주의사항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1번에 대상자의 상호작용을 많이 하시는 게 좋죠. 신뢰감 형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필요하죠. 두 번째,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한다. 맞죠?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해야지 서로 거리감도 없고 어렵지 않고 불안감을 줄이실 수 있죠. 세 번째, 대상자의 부정적 감정 표현은 수용하시는 게 필요하죠. 네 번째, 대상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직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대상자가 잘못 알거나 부정적 감정이 있다고 해서 훈계하거나 충고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대상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대답은 강요하지 않는다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이 되시겠어요. 38번은 보건교육 평가 유형과 그 평가의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였어요. 1번에 보시면 성과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 진행의 정도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는 과정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보건교육의 참석자 수라든지 만족도를 평가하는 거 과정평가가 되실 수 있죠. 두 번째 투입평가는 교육과정의 실행 효과를 확인한다 했는데 교육과정의 실행의 효과를 확인하는 평가는 성과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알아보기 때문에 발생률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평균 수명 이런 것들이 나오면 성과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총괄평가 시행 전 학습자의 요구도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 시행 전, 중, 후가 나오게 되면 교육활동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전에 하는 건 진단평가, 중간에 하는 건 형성평가, 마지막에 끝난 후에 하는 게 총괄평가가 되시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 평가 기준이나 평가의 이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평가하실 수 있는데 환경평가를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운영 주체자의 역량을 검토하는 거는 투입평가다. 교육이 이제 진행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 과정평가다.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나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거 성과평가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성과평가와 총괄평가를 조금 구분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교육 진행 중, 후, 전 이런 평가들이 이제 단어가 나오게 되면 교육 활동 평가이기 때문에 총괄 평가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실행의 효과를 확인하려고 한다. 효과죠. 효과를 알아보는 평가는 성과 평가다 해주셔야겠어요. 39번은 보건교육 평가 도구에 대한 문제였어요. 평가 도구 중에는 신뢰도, 타당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보기를 보시면
평가 도구에 보건교육의 목표나 기준이 얼마나 잘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해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의도한 것을 실제로 측정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타당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관되게 측정하는 능력이다. 동일한 응답자에게 반복으로 질문을 했을 때 일관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신뢰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평가자가 이제 신뢰도라든지 공정한지를 알아보는 거는 객관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간, 비용, 노력을 적게 들이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경제적인지를 알아보는 게 실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육 참여자의 반응이나 이해관계자의 선호도를 측정하는 거는 만족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0번 문제는 보건의료 조직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의료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이다 라고 돼 있죠. 농어촌 내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보건소와 병원을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건의료원이 되시겠죠. 그 밖에도 뭐 중앙보건조직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있죠.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는 전염성 질환과 근만성 질환 관리를 담당한다 해주셔야 돼요. 지방보건조직으로 대표적인 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죠. 시군구 다니는 보건소, 읍면 다니는 보건지소, 벽지오지는 보건진료소가 되실 수 있어요. 보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얘 의미는 이제 보건소인데 주민 참여를 더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을 관리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다든지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게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1번은 1차 보건의료의 특성을 물어본 거죠. 보기를 보시면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벽지 오지까지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없이 보건의료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 얘는 접근성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도 한번 보시면 이주노동자가 차별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접근성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벽지오지 이렇게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1차 보건 의료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도 접근성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밖에 수용 가능성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주민 참여는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나 마을건강원이 대표적이실 수가 있죠. 그 지불 부담 능력은 보건의료 수가가 적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가지의 WHO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는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의 참여, 지불 부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42번 문제는 보건의료 전달체계 유형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달체계는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유방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방위명은 국민의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고 의료의 수준이 높죠. 근데 의료비가 상승하고 과잉 진료가 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기를 한번 보시면 1번의 재원 조달은 국민이 내는 거죠.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죠. 이걸로 재원이 조달이 되실 수가 있죠. 두 번째로 국민의 보건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맞죠? 2번이 답이 되시겠어요. 3번에 전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얘는 사회보장형이나 사회주의형에서 취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 매년 초 주민들이 주치의를 정한다. 사회보장형에서 이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주치의에게 진료를 본 후에 병원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가지실 수 있죠. 다섯 번째, 지역별 의료 자원이 배치가 균등하다. 사회보장형이나 사회주의형에서 형평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특히나 사회주의형은 배치의 균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형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죠.
43번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 중에서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사회보험에서 이제 의료를 보장하는 거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있고요. 소득을 보장하는 거는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있죠. 공공부조에서는 의료를 보장한다면 의료급여, 의료보험이 되실 수가 있어요. 소득을 보장한다 하면 기초생활보장 이렇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뭐 의료를 보장하는 건 의료급여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44번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래요. 여기는 이제 보험급여가 뭐 요양급여,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보기를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1번에 20대 대학생의 시력 교정술은 라식같이 이제 미용이나 여러 목적으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급여가 되지 못하죠. 비급여 항목이고요. 2번에도 이제 어깨 도수 치료도 비급여 항목이고 4번에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비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5번에 60세 자영업자의 진단서 발급 비용도 비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3번에 있는 40세 직장인의 일반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검진이고 현물급여에 해당되는 건강검진, 나라에서 해주는 검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장인이라면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일반 직종은 1년에 한 번씩 일반 건강검진을 급여의 항목 내에서 시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시겠죠. 45번은 사후 보상 방식에 따라 진료비를 결정하는 지불제도를 물어보는 거죠. 얘는 이제 사후 보상 방식은 행위별 수까지 하나예요. 그래서 행위별 수까지를 답을 바로 고르시면 되죠. 사전 보상 방식으로는 포괄수가제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7개 질병군에 대해서 이제 단가를 정해놓는 포괄수가제가 있고요. 그리고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하고 있는 인두제, 봉급제, 총액계약제가 있어요. 총액계약제는 독일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1년 단위의 총 진료비를 총액을 협상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후 보상 방식인 지금 답인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는 진료 행위당 수가를 정해놓고 시행을 한 후에 돈을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과잉 진료가 될 수 있죠. 이 의료비가 상승하는 게 문제점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우리나라가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6번은 국제환경협약에 관한 문제였어요. 보기를 보시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6가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속한 대로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에서 불이익을 적용하기로 협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답은 교토의정서죠. 교토협약, 교통의정서가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규제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 되시겠어요. 만료가 돼서 이제 파리협약에서 이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보기에서 이제 바젤 협약이 나왔는데 바젤은 유해 폐기물 수출입과 그 처치 규제하는 목적으로 나온 거죠. 런던 협약은 또 해양의 오염물질을 방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행기라든지 선박에서 해양에 이제 오염물들을 이제 투기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람사르는 이 습지 개발을 위한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과 관련된 규제하는 목적의 협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람사르 협약이 출제가 됐었죠. 이번에 교토 의정서가 두 번째로 나왔어요. 나머지 협약들도 잘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47번 문제는 중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는 온실 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거죠.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는 라니냐, 올라가는 거는 엘니뇨 해주시면 돼요. 온실가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48번은 많은 사람이 일정한 공간에 밀집되어 있거나 산소가 불충분한 실내에 장시간 밀폐되어 있을 때 농도가 증가하여 군집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군집독이라고 하는데, 군집독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산화탄소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포름알데히드로 인해서 세집중후군이 일어나고 라돔은 폐암을 유발하실 수가 있죠. 49번은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에 관한 문제예요. 보기 보시면 가장 위생적인 처리 방법이지만 주변 지역의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 전선이나 비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 등이 방출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위생적이다, 공기오염, 다이옥신 하시면 소각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경제적이다, 토양이나 지하수의 오염이 유발될 수 있다 하면 매리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기출 문제로 이제 그 전에 퇴비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생물학적 유기물을 안정 상태로 이제 변환시키는 방법이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처리 방법은 퇴비 처리가 되시겠어요. 50번 문제는 이제 산업보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A씨의 질병 요인을 추측되는 것은 직업병을 물어보는 문제죠. 항공승무원이다. 골수 백혈병에 걸렸다. 조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27년간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국제 운항 노선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북극 항로를 하게 되면 우주 방사선에 보통 지역보다 5배 이상의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전리방사선에 노출이 된 직업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가족 병력도 없고 채용 시에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북극 항로를 이용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업병이라고 보시면 되죠. 답은 전리방사선이에요. 전리방사선 같은 경우는 조혈 기능의 문제라든지 백내장, 악성 종양, 생식 기능 장애가 유발되실 수가 있어요. 그 밖에도 이제 태양광선 중에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3개 중요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되죠. 자외선 같은 경우는 피부에 색소가 침착이 될 수 있고 백내장이라든지 피부암, 면역 기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외선인 경우에는 열선이기 때문에 색소의 침착, 이게 피부 화상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 일사병이나 백내장 발생하실 수 있죠. 가시광선은 이제 조명이 부족할 때는 안구 진탕증, 근시, 조명이 과다일 때는 시력장애라든지 망막의 변성 이런 것들이 발생하실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